안녕하세요. 할배입니다. 오늘은 전 동영상, 엘리어트 파동 동영상 한번 중요한 부분은 기억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충격 파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모노파동이 한 등급 높아지면은 폴리파동이 됩니다. 폴리파동이 한 등급 높아지면은 멀티파동이 되고요. 멀티파동이 한 등급 높아지면 매크로파동이 됩니다. 이 등급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번 동영상 중에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이것만 외워 놓으십시오. 모노, 폴리, 멀티, 매크로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예측 부분인데요. 패턴이 진행 중에는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엘리어트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요 충격 파동이 만들어진다든가 뭐 조정 파동이 만들어진다든가 뭐 비표준형 엘리어트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충격 파동이 만들어지고 조정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 비표준적 엘리어트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예측을 하지 말고 이 파동이 만들어진 이후에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트레이너로 성공할 필수 조건이 과도한 욕심 버리고 공포를 극복해야 되고요. 생각을 열려놔서 시장의 변화에 적극 수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금관리 계획은 뭐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예측은 엘리어트 패턴 요것이 완성된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파동의 종류인데요. 시장은 필연적으로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충격 파동은 모노파동이 5개 이상으로 세분된 파동을 충격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파동은 모노파동이나 3개로 세분된 파동을 3개 이상이 되겠죠. 파동을 모노파동, 조정파동이라고 하고요. 이 충격파동은 콜론 5로 표시하고요. 5라고 하죠. 조정파동은 콜론 3라고 표시를 합니다. 구조 기호. 그러니까 충격파동이나 조정파동으로 구조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 기호가 5하고 3입니다. 구조 기호는 2개밖에 없습니다. 5하고 3. 이 충격 파동 내에 진행 기호는 이 충격 파동 내에서 내부 파동을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파동 1, 파동 2, 파동 3, 파동 4, 파동 5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조정 파동도 이 조정 파동 내의 내부 파동을 파동 A, 파동 B, 파동 C, 파동 D, 파동 E, 파동 X. X는 설명을 했죠. 이것으로 전 동영상 정리를 하고요. 충격 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노파동을 묶어 엘리어트 충격 패턴을 만들 때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 파동은 추세석 충격 파동과 터미널 충격 파동이 있습니다. 충격 파동의 필수 법칙이 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격 파동은 모노파동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노파동이나 5개의 연결된 파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연결된 파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부 파동 2는 1을 완전히 돌려서는 안 되고요. 1 밑으로 2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3파동은 2파동보다 길어야 하고요. 4파동은 3파동을 완전히 돌려서는 안 됩니다. 파동 5는 4파동의 0.382보다는 길어야 합니다. 파동 5가 파동 4를 못 넘는다면 미다령이라고 합니다. 파동 3은 파동 1과 파동 5와 비교하여 가장 긴 필요는 없으나 가장 짧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파동 3은 파동 1과
파동에 비교해서 가장 길 필요는 없지만 가장 짧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다령에 대한 개념, 이거 보통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미다령 개념과 미다령 개념에서는 이 실전 매매에서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다령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책에서 보면은 4파동과 2파동이 겹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터미널 충격 파동에서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4파동을 3파동을 완전히 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충격 파동에서 가장 긴 파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법칙인데요. 여기서 좀 잘못했습니다. 1번, 3번, 5번 파동 중에서 가장 긴 파동은 다음으로 긴 파동의 1.618배보다 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긴 파동은 다음으로 긴 파동의 1.618배보다 길어야 한다. 만약에 3번 연장이라면은 그리고 5번이 다음으로 긴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1.618배 이상의 3번 파동이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동 변화의 법칙. 엘리어트 파동 분석할 때 중요시하며 생각해야 할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파동 분석에서 변화를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특히 파동 2와 파동 4는 가격, 시간, 되돌림 수준, 복잡성, 구조 등에서 최소 하나 이상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동 균등의 법칙. 파동 1, 파동 3, 파동 5 중에서 연장된 파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파동에 대한 규칙입니다. 연장된 파동을 제외하고 2개 파동은 시간과 가격에서 피보나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동 중첩의 법칙, 파동 2와 파동 4 간의 법칙. 추세적 충격 파동에서는 2와 2파동과 4파동은 겹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실전 매매에서 실전 파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장의 법칙에서 만약에 3파동이 연장됐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긴 파동이 이게 만약에 완전히 짧다. 그러면 5파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5파동은 3파동의 0.618배가 된다는 거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파동 변화의 법칙에서 아까 여기가 프렛이라면 여기는 삼각이나 지그재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동 분석을 하고요. 파동 균등의 법칙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연장파다. 그러면은 요것과 요것의 비율은 피보나치 비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짧다 싶으면 요건 길게 해서 이거에 1.618배라든가 요것은 0.618배라든가 그런 식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곱해보고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에서 사용되는 기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포지션 기호입니다. 구조 기호하고 구조 기호는 충격 파동에서는 콜론 5, 조정 파동은 콜론 4만 하고 진행 기호에서는 충격 파동은 1, 2, 3, 4, 5, 조정 파동에서는 A, B, C, D, E, X 그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게 포지션 기호입니다. 이 포지션 기호는 여기 엘리어트 패턴 안에서 이 충격 패턴, 조정 패턴 안에서 그 위치, 이 포지션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F는 first입니다. 맨 앞에 나타나는 거. 엘리어트 표준 패턴에 이거 충격 파동이요. 요것은 플랫, 삼각, 이중 조정 파동. 이건 지그재그 파동. 이건 삼각 파동. 이것을 포지션 기호를 한번 제가 먹어봤습니다. 이것은 first 5, first 3. 이건 충격 파동의 1파동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충격 파동의 조정 파동이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충격 파동의 3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것은
충격 파동의 4파동 F3라고 했죠. 충격 파동이나 이런 X 파동 다음에 조정 파동은 무조건 F3, 퍼스트 3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C3, 센터, 중간이라고 쓰고요. 이것은 세컨드 투 라스트 3. 요거의 두 번째라는 얘기죠. 이건 지그재그 파동, 지그재그 조정 파동, 요거 F5, F3, L5. 이건 삼각 파동, F3, C3, C3, LS3, L3. 요걸 한번 이해를 하시고 요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 완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거 뭐 보면 그냥 알으니까 F는 퍼스트, C는 센터, X는 뭐 조정파동과 조정파동을 연결해주는 파동, 세컨드 투 라스트 3, 라스트 3. 여기서 기억할 것은 라스트 3나 라스트 5에서 엘리어트 파동이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지점에 요런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요거 확인은 사실 이후에 강한 파동을 만들어지야지만 L자가 붙는 겁니다. 강한 파동을 만들어지야지만 L자가 붙는 거. 요 5파동 이후에 강한 파동이 생겨야지만 L5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후행성이죠. 요거는 5파동은 5파동인데 강한 파동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스페셜 5라고 들어간 겁니다. 3도 마찬 거죠. 세컨드 투 라스트 3 이 얘기는 이 파동 이후에 강한 파동이 없었기 때문에 세컨드라고 붙어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추세선을 통한 2번 파동과 4번 파동을 끝나는 시점을 아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2번 파동이 나갈 때는 추세선을 일단 긋습니다. 그리고 요 2번 파동으로 예상되는 것에 1번 파동을 3번 파동이 넘거나 2번 파동의 1.61배를 3번 파동이 달성을 하면은 일단은 3번 파동이 진행되는 거로 생각을 해서 2번 파동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그림같이 요 추세선을 0이 추세선을 2번 파동이 돌파를 하면은 이 지점에는 추세선을 다시 긋고 요 1번 고점을 넘는가, 이 2번 파동의 1.61배를 돌파하는가를 보면서 3번 파동, 2번 파동이 완성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2, 4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4번 끝나는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동이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 부분이 4번 파동이 끝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추세선을 그었었는데 이 추세선을 다시 하향 돌파하면은 다시 추세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통과됐으니까 다시 추세선을 그어서 요 3번 파동을 지나든가 요 최고점과 최저점에 4번 파동의 이 지점에 1.68배를 넘는다든가 하면은 4번 파동이 끝나는 거로 여깁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이 4번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5번이 끝나는다고 생각하던 지점에서 요 추세선까지의 추세선을 돌파할 때 이 5번 파동보다 짧게 걸린다든가 그러면은 5번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인은 5번 파동보다 강하게 극복할 때, 되돌림을 다 줬을 때를 이 파동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 파동은. 만약에 요 파동이 이 파동의
요 정도까지 떨어져가고 0.618까지 떨어지면은 이보다 더 큰 패턴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